간밤에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끝났어요. 다우가 1.05, 나스닥이 0.9%, 약 1%, S&P가 1.06, 반등에 성공했고요. 유럽 증시도 프랑스와 독일은 상승을 했고요. 영국은 약보합권, 거의 보합권에서 끝났어요. 미국과 유럽 증시가 선방을 했는데요. 차트로 보면은요. 나스닥 차트예요. 자, 보이시죠? 자, 바닥을 찍고 기술적 반등에 성공을 하고 다시 한번 밀렸던 부분이고 다시 나왔던 부분이에요. 제가 언급드리지만 이 부분에서 언론은 요동을 친다. 늘 개인 투자들의 투심을 극도로 흔들어댄다. 자, 그래서 주봉으로 보면 미국 증시의 흐름이 한눈에 보입니다. 자, 한번 보면은요. 나스닥의 주봉을 보면은요. 자, 보이시죠? 고점 대비 마이너스가 저점이 마이너스 35%예요. 이미 정말 시스템 리스크 2008년도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낙폭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반등이 나왔다가 살짝 빠져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지지도 요 라인 근처에서 현재 받고 있어요. 요 라인에서 이제 그쵸? 이 라인 근처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때 마이너스 32%, 미국 금리 인상 4회 때 한번 빠그러졌고요. 자, 이제 이렇게 빠졌던 부분에 대한 이유는 미국 금리 인상, 그 이면에 물가 상승의 속도가 워낙에 가빨랐다. 첫 번째겠죠? 이 물가만 얘기해도 상당히 얘기할 게 많겠죠. 코로나 팬데믹, 락다운으로 인해서 전 세계 공장이 생산이 멈춰진 게 그 첫 번째입니다. 제가 계속 언급드리지만 미국은 10년 동안 물가 2%를 못 맞췄어요.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단숨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 유럽 9%에 육박하게 됩니다. 의도적이고 인위적인 부분이에요. 다만 그 이면에 탈탄소, 지구가 아프다는 그 이면에 대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패러다임과 트렌드로 갈 것 같긴 한데 그 가속도가 줄어드는 타점이 바로 전 세계 증시와 코인과 신흥국 통화시장의 기술적 반등을 더불어서 다시 한번 상승에 나올 수 있는 거대 흐름의 그 중앙을 찾아가는 지점이라 생각을 하고요. 정리를 하면 시장은 자, 그림으로 귀에 꽂히게 좀 언급을 드리면은요. 펀더멘탈 그리고 아래쪽으로 괴리가 극단까지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바닥으로 더 밀어날 수도 있겠죠. 이러면 여유 자금으로 모아가면 돼요. 반대로 팔 때는 극단까지 상승으로 벌어질 때 이때는 매물 일부 차익 실현을 할 때 얘기했죠. 쉽게 언급을 하면 추세가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튀어요.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때는 일부 차익 실현, 물량 소화하고 다시 가겠죠. 중요한 건 또 떨어질 때는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자, 이 부분 지금 이 부분에 있다. 이해 가시죠? 하락에서 강하게 나온 부분에 있다. 더 떨어질 수 있겠죠. 자, 그 부분에는 연준에 바로 방향타가 있다. 스탠스가 있다. 그 이면에는 물가가 있다. 물가에는 우크라이나, 중국 상하이 봉쇄 해제와 미국 바이든 중간 선거와 시진핑 상면인과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들이 하나씩 실마리가 보여야 된다. 한은 연말 미국 장기금리 역전되고 주가 더 떨어진다. 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미국에. 자, 보면 미 국채 금리예요. 미 국채 장기 금리의 대표 기준은 10년이고요. 단기는 2년입니다. 2.83. 그리고 10년이 2.88이죠. 차이가 미미해요. 굉장히 미미하다는 거죠. 역전될 수도 있다. 장기 금리는 미국 경제 성장을 대표하고요. 단기 금리는 물론 경기도 나타내지만 미국 정책 금리를 반영하거든요. 자, 그럼 이게 역전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성장률은 떨어질 것 같다잖아요, 지금. 경기에 대한 리세션, 경기 침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진 거죠, 지금. 원래 3% 넘어갔었잖아요. 떨어졌는데. 단기 금리는 계속 올리죠, 연준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미국 시중은행들, 더불어 한국에 있는 시중은행들도 마찬가지예요. 단기로 자금을 끌어와서 사실 초단기겠죠. 장기로 초단기로 또는 단기로 자금을 끌어와서 장기로 대출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대 마진이라고 하잖아요. 중요한 건 이게 역전이 되면 어떻게 되죠? 역마진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장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은행은 대출을 잠그겠죠? 은행이 대출문을 잠그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본주의에서. 그냥 그대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여지없이
경기에 침체가 왔었죠. 첫 번째 중요한 지표였었는데 저는 이게 2008년도 이후에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제가 계속 100번에 가깝게 언급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연준이 초단기 시장, 레포 시장이라고 합니다. RP를 초단기 시장, 초단기 시장, 쉽게 언급해서 초단기 시장, 여기 그 다음 단기 2년, 장기 다 관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공식이 맞지가 않는다. 이미 2018년도 이후에 경기 확장 국면이 공식적으로 끝났다. 그러나 페달을 멈추는 부분은 이제 멈출 수가 없다. 이게 2008년도 이후에 바뀐 공식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셀트리온의 한 달 4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누적인데요. 증권사 창구 동향이에요. 자, 상위 창구입니다. 골드만은 떠나갔죠? 골드만 1위, 2위 JP 모간, 3위 모건 스탠리, 4위 메릴린치, 5위 CT, 6위 하나, 7위 친한. 다 연관돼 있죠? 우리 셀트리온과 주 공매도 몸통 창구와 그런 연관되어 있는 창구들입니다. 그쵸? 그리고 하나는 시장 조성자, 더불어 키움, 매수 1위에요. 매도 1위, 키움, 미래에셋, KB, NH, DB, 한국 이런 부분들이죠. 여기에는 차명도 있을 거고요. 개인도 있을 것입니다. 이 물량이 일로 넘어왔다. 거듭 언급드리지만 셀트리온의 흐름은 수급을 통해서 지난 과거의 흐름과 180도 다르다. 자, 이 부분으로서 공매도 누적 잔고가 사상 최소치를 경신해 가고 있죠. 역대 최대 누적 잔고 급감으로 이제 200만 주대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작지 않다. 이미 바닥권에서 손바뀜이 거의 다 완성되어 가는 느낌입니다. 더불어 연기금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매수를 하고 있죠.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실적 이 부분이 받쳐준다고 한다면 그 기반 위에 합병이 진행되면 남아있는 공매도 누적 잔고 대량 쇼코버가 들어오면서 공매도가 떠나가는 큰 그림에 있다 생각이 듭니다. 셀트리온의 신용 잔고 비율 0.89. 차트로 볼까요? 자, 보이시죠? 없어요.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다 털렸어. 신용 비율 다 털렸다. 녹색이에요, 녹색. 쭉 밀려오다가 아래로 그냥 훅 꺼졌어요. 자, 그쵸? 의미하는 바가 수급으로서 자, 셀트리온의 종목도 이제 가벼워졌습니다. 자, 의미하는 바가 작지 않다. 자, 셀트리온의 수급 화면인데요. 삼형제가 다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자, 보면 셀트리온이 개인이 200만 주 팔고요. 이 부분이 외국인과 기관계 창구로 다 넘어왔다. 먼저 셀트리온이었고요. 그리고 연기금이 보면 연기금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5거래일 빼고 다 들어왔다. 삼형제가 똑같습니다. 헬스케어 그 다음 240만 주가 외국인과 기관계 창구로 들어왔다. 연기금 단 한 1거래일 빼놓고 한 달 기준 다 들어왔다. 제약도 똑같아요. 개인의 물량이 외국인과 기관계 창구로 넘어왔다. 연기금 하루 이틀 빼놓고 다 들어와 있는 현재 그 흐름에 삼형제의 흐름에 있습니다. 수급이 정말 좋다. 셀트리온 그룹 3사 약세장 이기고 고공행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중단 영향 미비 추가 바이오시밀러 제품 성장 기대감 상승하고 있다. 자, 이 부분이죠. 사실 실적과 그 기반 위의 합병 그리고 주가가 고점 대비 너무나 많은 낙폭 그리고 펀더멘털 대비 너무나 싼 가격대 그리고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게 전부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들어오는 거겠죠. 셀트리온 3일 연속 주가 훈풍 무슨 이슈 있냐? 그래서 봤더니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유럽 승인 권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유는 갖다 붙이기 마련이겠지만 셀트리온의 펀더멘탈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그 부분은 이견에 그게 없겠죠. 더불어 IQO 주가 상승, 패치형 치매 치료제, 도내 폐질 출시 기대감 상승하고 있다. 자, 이 부분도 국내 시장에서 작지 않은 부분이죠. 더 커지고 있겠죠. 이 숫자 또한 치매 고령화로 인해서 그래서 이 부분 또한 기대가 되고 있다. 연일 미디어에서 이제 셀트리온에 대한 소식이 그동안에 워낙 안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조금씩 좋은 이야기가 이 안 좋은 정말 시장이 망할 것 같은 시장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증시, 군중 심리와 반대로 생각하는 것은 어떨까? 램버스님께서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자, 보면 지인들의 주식시장에 관한 질문. 팔고 후퇴하는 것 아님? 아니죠. 지금은 절대 아니죠. 왜? 펀더멘탈과의 괴리가 아래쪽으로 주가 지수건 그리고 자산 시장의 이 괴리가 아래쪽으로 벌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더 벌어질 수는 있겠죠. 이때는 팔 때가 아니죠. 오히려 모아갈 때이죠. 가장 시끄러울 때 거꾸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나쁜 이야기만 쏟아지는 TV, 뉴스, SNS 속 주식 시장. 맞죠? 온통 100군데 중에 97군데, 6군데가 악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늘 이때는 기회였어요. 자, 그리고 군중들의 쏠림에서 살짝 벗어나면 냉정하게 시장을 볼 수 있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셀트리온 화이팅 하고 자료를 남겨주셨던 부분이고요. 한 가지 더 남겨주셨는데요. 롱, 셀트리온 헬스케어. 7월 롱숏 포트폴리오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롱이다. 산다. 롱이 사는 거고요. 숏이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닝 모델 상위 21%. 장기 언더 및 밸류 저점 탈출. 침체 수혜다. 코스닥 시장 대비 5개월 연속 언더퍼폼 후 강한 반등세가 출현하고 있다. 지난 19년에서 20년 경험을 볼 때 추가 상승 여지 높다고 판단. 역사적 저점 하단 지지대에서 반등. 의미 있는 저점 확인 유력하다.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 침체 우려 가중. 헬스케어 주목 시점. 경기 침체 우려도 헬스케어는 안전 섹터로 취급을 받잖아요. 제약바이오 섹터는 안전지대로. 그런데 장단기 금리 역전, 요거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경기 침체에서도 물론 주식시장은 위험자산 시장입니다. 그나마 통신주 이런 거와 더불어서 안전자산 취급을 받고 있긴 한데 셀트리온 정말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외국인 기관 폭풍 매수 이후 인생이 흐른다님께서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2021년 초 환율 대비 15% 상승. 환율 최대 수혜기업이 누구죠? 바로 셀트리온이다. 삼성전자, 현대차, 조선 기업들은 웃지 못할까요? 환율 수혜를 크게 보는 만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환율 수혜를 상쇄시킨다. 셀트리온은 원자재 급등도 없다. 환율 수혜를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판매 금액을 달러로 받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증거사 공통점. 셀트리온 매분기 실적 상승 가능하다. 2021년보다는 2020년이 더 좋다. 즉 꾸준하게 우상향 실적한다는 겁니다. 외국인 기관 매수 이후 첫째 환율, 둘째 꾸준한 실적 상승. 자, 환율이 좋아졌기 때문에 실적, 이 수익성에서도 또 좋아진다는 거죠. 즉 숫자가 증가한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아바스틴, 스텔라라, 아일리라 줄줄이 꾸준히 출시합니다. 패치행 치매 치료제 국내 시장 2,300억 출시에 타 램시마, 허즈마, 트룩시마 이어서 타 바이오 시밀러까지 직판으로 모든 제품이 실시가 될 예정에 있죠. 셋째, 리스크 없는 업종이다.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그쵸? 아프다고 병원을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병에는 장사 없음. 약을 먹어야 합니다. 주사로도 맞아야 되고요. 그쵸? 2분기 실적 발표 중요하다. 증권사 예측대로 실적이 나와야 합니다. 특히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매출이 대단히 중요하다. 맞습니다. 이제 엔데믹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병원 과부하로 인해서 항암, 암에 걸린 사람은 빼놓고는 병원을 방문하는 게 극도로 적었죠. 그러나 이제는 엔데믹으로 풀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림시마 SC와 유플라이마, 자가 면역 질환의 실적이 중요하다. 저의 글을 좋아하시는 주주분 중 3억을 실행한 분들도 있더군요. 10년 보고 투자. 쓸데없는 그림을 흘려보내고 필요하면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가의 급등락은 겨울의 눈처럼 흔한 일상입니다. 주가에 연연하지 마시고 셀트리온 펀더멘탈 점검하시고 최악의 상황이 와도 바이오 업종은 가장 안전한 업종입니다. 대한민국 바이오 기업 독보적인 1위. 셀트리온 투자는 가장 안전한 투자처에 투자한 겁니다. 자, 계속 언급드리고 있지만 성장주 섹터에서 2차 전지 섹터에서 얘네가 2년 동안 달려왔어요. 자, 이 2차 전지 섹터에서 제약 바이오 업종으로 이제 수급이 넘어온다. 니켈,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전기차 섹터에 대한 마진이 커지지 않고 있어요. 제가 계속 언급드렸죠. NCM, NCA, 니켈 비중이 가장 많습니다. 니켈 80%, 코발트 10%, 망간 10%, 코발트 10%, 알루미늄 10%, 니켈이 80% 이상이다. 그런데 니켈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마진이 작아지겠죠. 그리고 그동안 너무 많이 기대감으로 달려왔어요. 실제 숫자를 뽑아왔고요. 이제 이 수급의 흐름이 제약바이오 업종, 그동안에 셀트리온이 2년 내내 눌렸죠. 이제 그 흐름이 다시 넘어온다. 실적 기반 유예. 그래서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